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 재직 중에 있고 현재 프라우드라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 중인 임동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주거 문화와 주거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주거 공간이 좋은 공간이고 또 저희가 어떤 주거 공간에 살 수 있고 또 살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주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시각으로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특정한 전문직들만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고 이제는 모든 이제 뭐 시민들이 다 아는 단어고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인데,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요소가 물론 저희가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 핵심에는 인간한테 얼마나 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왜 사람들이 자연, 숲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꼈잖아요. 안 그래도 뭐 숲세권이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막 하는 건데, 늘 도시에서는 그런 어떤 녹지 비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다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기능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환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굉장히 많은 법규들이 그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서는 공원 같은 것을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정을 해서 이 공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 이하로 줄지 않도록 하게도 하고, 조경 면적들도 다 이제 지정을 해서 충분한 이제 조경 면적을 갖도록 하는데, 지상이 굉장히 많은 면적들이 뭐 그 야외 공원 면적으로 할애되는 거는 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게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하나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재료가 이제 친환경 소재여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아이들 관련된 부분들은 더 이제 까다로운데, 벽지라든지 마루라든지 혹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친환경 성적표들이 이제 다 기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주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마감 재료라 그러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마감 재료라 그러는데, 실제 피부를 닿고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벽체나 이제 어떤 구조를 구성하는 데도 이제 목재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쓰진 않는데, 처리된 목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처리될 때 용액 같은 것들을 친환경적인 것들을 써서 그 안에서 최대한 나쁜 유해 물질들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물이 마감 재료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 재료도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는 재료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또 시도되고 있죠. 또 좀 이제 거기에 좀 더 상위 단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이제 resilience라는 얘기를 쓰는데, 건축을 뭐 친환경으로 해서 막 태양열도 많이 쓰고 뭐 에너지 자립률도 엄청 막 올라가고 막 했어요. 하는데 막상 그 재난, 그런 어떤 폭우 상황, 팬데믹 상황,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 과연 잘 대비를 하느냐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돼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외부의 그 전력망에 의지하지 않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전력들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외국 같은 사례에서 보면은 중앙 전력망이 끊겼을 때 어떻게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분산된 자기네들의 자가 전력으로 며칠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보거든요. 자연의 어떤 재해나 어떤 그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 좀 더 친환경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예.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열도 쓰고 태양광도 쓰고, 태양광이 아직까지는 이제 효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도 많이 쓰고, 일부 이제 그 뭐 풍력도 쓰고 이제 하긴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건물들이 복사열이라든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패시브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에너지를 최소화로 득하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벽체 두께라든지 그 어떤 건물의 개폐율이라든지 그 향이라든지 뭐 유리창 개폐가 그 어느 정도 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탄소 제로입니다. 탄소 제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그냥 우리가 불 좀 들키면 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도 탄소를 배출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 자체에서 이 탄소 배출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생활 습관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고요. 재활용 쓰레기 막 맨날 이제 뭐 그 제가 살던 데는 이렇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배출하고 했는데 그게 어디론가 가면 약간 섬유처럼 쓸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해서 가요. 그래서 그게 다시 아파트에 현수막을 만드는 데 쓴다거나 아파트에 뭐를 만드는 데 쓴다거나 몇 번에 이제 그런 재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조금씩 습관화가 되겠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리해야지 그게 습관화가 되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꾸기는 한계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지 안에서 어떻게 순환할 수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탄소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느냐 이거는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이제는 선택의 문제나 뭐 논쟁의 문제는 뭐 지났다고 봅니다. 예.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적으로 이게 친환경 페인트니까 친환경이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친환경 그다음에 어떤 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만 갖춰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점유하고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 습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건축하는 사람이 입장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또 이쪽 방향으로 좀 더 유도하고 이런 거는 또 건축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공간이라든지 그게 장치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서 이것들을 같이 바꿔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